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솔미 선생님께서 사회복지 정책론의 가치 관련해서 효율성, 그 중에서 이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 내용 한번 우리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산출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성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이 있다. 우리 효율성의 개념, 누누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해 놓은 목표의 달성 정도, 그것이 효과성이었었죠. 자, 반면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원을 투입했었을 때, 어떤 사업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했었을 때 그 자원을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느냐, 또는 그 자원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 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투입 대비 산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100원을 투입을 했으면 110원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110원 얻어내야 되는 거. 그럼 이제 10원어치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 10원어치만큼 어떻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을 따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 국민이 낸 조세나, 즉 세금이나, 또는 국민이 낸 보험료, 보통 기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조세나 기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어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다? 효율성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세금을 이만큼 들였는데,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그게 효율적이래야 된다. 즉, 그만큼 부가가치가 나왔어야 되고, 그만큼 어떻게 정책에 있어서 달성해야 될 것들을 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된다면, 그 재정을. 효율성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봤더니, 효율성의 첫 번째가 이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수단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봤더니 정책을 효율성 달성 그 자체가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등가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평등의 가치 실현입니다. 그것이 결과의 평등이든 아니면 비례적 평등이든 기회의 평등이든지 간에 이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초점을 두거든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이에요. 돈을 쓴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아낄 수도 있고, 그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을 자립을 시키자. 자립 관련해서 이제 돈을 썼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립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더 술을 많이 드시고, 오히려 자립하고는 먼 상태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데다가 예산을 썼어도, 그런 데다가 조세를 쓰고, 그런 데다가 혹시나 보험료를 사용을 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 수단적 효율성이라는 것. 자, 그래서 봤더니, 평등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게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비효율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이제 치매나 중풍으로 와상으로 누워 계신 노인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국가가 어떻게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가지고 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씩 보험료가 지급이 되어지죠. 장기요양보험료가. 1등급,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맞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그 돈이 1년이면 1,500만 원,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한 분한테 들어가는데, 결국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와상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많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은 그런 분한테 어떻게
예산을 지급을 합니다. 비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목표 효율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집중성 정도예요. 이 말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몰려 있다는 소리야. 건강한 노인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필요한 치매나 중풍을 갖고 계신 노인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노인한테 이 장기요양 보험 관련된 예산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치매나 중풍 관련된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한테 자원이 할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한테 집중합니다. 그 목표 효율성,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자원이 목표 대상 집단한테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어졌는가. 자, 보면 이런 거죠. 공공부조제도가 이건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얘기인데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서 목표 효율성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예산 집행과 관련된 그 목적을 각각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만들어 놓은 법의 제1조에다가 그 목적을 달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법 하면 이제 국민연금법 제1조 안에 이 법을 운영하는 목적이 쫙 달려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이래요. 노인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진 가정은 노인이 되어져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었을 때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때 이제 자신의 생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를 먹었어도. 그렇죠. 그때 어떻게 연금 지급을 통해서 그 생존권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공공부조제도하고 둘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공공부조제도는 그 돈 없으면 죽을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그 공공부조 급여가 없으면 이분들은 죽을 사람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반면에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그룹 회장님도 국민연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분도 받으십니다. 연세가 다시면 국민연금 연령한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을 받게 되세요. 그분도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한테 그 돈이 과연 그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활용이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 돈은 국민 공공부조의 대상들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돈이 가면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그 법의 목적, 제도의 목적인 뭐 하는 거죠? 제도의 목표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험제도는 그게 덜합니다.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 이 돈 없어도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가서 자기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왜? 보편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다시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서 목표 효율성이 상당히 좋고 또 한 가지가 현물이 현금급여에 비해서 목표 효율성이 좋아요. 자, 정부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쌀을 줬어요. 쌀을 주라는 얘기는 뭐죠? 당신 이 쌀을 받아서 당신 먹는 데 쓰십시오. 이게 정책 목표죠. 이해되세요? 쌀을 줬는데 정부가 쌀 주면서 이거 갖고서 막걸리 만들어 드세요라고 쌀 주진 않을 거예요. 쌀이라고 하는 현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십시오. 이거 갖고서 드셔서 먹는 걸 통해서 당신의 생존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그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죠? 현금을 줍니다. 당신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먹는 거 사는데 사용하십시오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급을 해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받아서 그걸 진짜로 먹는 데다 쓰느냐 이겁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과연 현금을 그대로 쓰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돈 갖고 나가서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급자분들이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생계비 들어왔는데 술 한 잔 사 먹자. 술 사 먹습니다. 그럼 정책 목표에 어긋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목표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가서 내가 술 한 잔 사 먹자. 우리 손자 용돈 좀 주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 비해서 그게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쌀 받아갖고 막걸리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부가 쌀을 줬으면 그거 갖고 밥해서 드시겠죠. 정책 목표는 이분한테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돼서 먹을 걸 주자고 쌀을 주는 건데 그걸 달성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현금보다. 자, 보편주의, 그 다음에 선별주의라고 보시면 선별주의가 보편주의에 비해서 목표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공공부조 제도가 선별주의고요.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주의 할당이 반영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세요?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고. 자, 운영효율성은요, 행정비용의 투입입니다.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원을 아낀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줘야 돼. 그죠? 지금 여기 쌀이 있으면은 이 쌀을 정말 필요로 한 사람,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한테 가줘야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효율적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 주기 위해서, 쌀을 갖다 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그걸 전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달 체계를 굴려야 돼요. 쌀을 여기다 그냥 사다 놨다고 해서 수급자들이 와갖고서 그 쌀을 그냥 갖고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쌀을 사는 공무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쌀을 갖다가 배달해주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쌀을 제대로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확인하는 공무원도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 운영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간접비라고 얘기하죠.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걸 얼마만큼 아꼈느냐, 그걸 운영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전체 비용에서 간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어떻게 운영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은 그게 운영 효율성과 그러니까 운영비와 그 다음에 직접비라고 불려지는 사업비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사업비는 수급자가 직접 받는 비용이야. 쌀을 받았다면 쌀 값 자체가 이제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을 공무원이 사다가 창고에다가 재놨다가 다시 차에다 실어갖고 배달하고 이러는 게 운영비가 되는 거죠. 그 운영비를 줄일수록 운영효율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봤더니 사회보험제도가 공공부조제도에 비해서 운영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공공부조제도는요, 이 사람이 공공부조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공공부조제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각 읍면동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 명인데 한 명 갖고 부족해갖고 2명, 3명씩 두고 있어요, 지금. 3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2명씩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표적인 간접 비용이, 즉 운영 비용이 인건비인데 이 공공부조제도는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듭니다. 선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하나하나 골라서 그들한테 급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사회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비가 안 들어요. 덜 들어요. 공공부조제도에 비해서. 그냥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급여를 줘버리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운영비가 들지를 않더라. 공공부조에 비해서.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사회보험제도가. 자, 현금하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급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예, 쌀 현물인데 이거 공무원이 사야지, 창고에다 재놔야지, 차에다 실어서 배달해줘야지. 간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근데 현금급여는 공무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통장에다 탁탁탁탁 넣어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수급자 1통장, 수급자 2통장, 수급자 3통장 넣어주다가 이제 자기 통장에도 조금 넣습니다. 그럼 이제 감옥 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양천구청에서 장애인연금 갖고 그런 짓 하다가 한번 걸렸었죠, 공무원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편주의, 선별주의. 자,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 할당이고 공공부조가 선별주의 할당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관련 얘기더라. 여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비효율적이라고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이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되어져서. 보면 이런 거죠. 목표효율성에서 사회보험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목표 효율성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야. 그렇다고 안 해? 안 합니다.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도 우린 이것이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운영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조 제도가 운영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 측면에서 이거 하지 말자야. 그만둬. 이 정책 그만둬.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효율적이라도 평등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수단 효율성, 그 수단 효율성 안에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솔미 선생님 정리되셨죠? 안 됐으면 다시 또 질문 주십시오. 깊게 이해해 봐야 될 얘기인데 시험에는 요줄이 아주 잘 나온다.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